안녕하세요. 심리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은 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고, 두 번째로는 받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에 스트레스가 깊이 작용을 하느냐 별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풀 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자, 한 가지는 바깥으로 표출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안으로 삭히는 형이 있죠. 자, 바깥으로 표출했을 때도 문제고 안으로 내재되어 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자,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분은 항상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긴장이 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그걸 표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가족이면 가족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거고, 어떤 직장이나 거래처의 관계나 또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 상황에서도 바깥으로 표출하시는 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겠죠. 항상 다툼이나 갈등,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반복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사람들과의 트러블이나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싫어서 그냥 안으로 참고 삭히는 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자꾸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그 스트레스와 분노가 내 안으로 쌓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나의 의욕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출과 표현을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출과 표현을 분리한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상대에게 바로 표출한다. 상대방이 내 그 원래의 뜻을 알아주느냐 하면 알아주면 다행인데, 보통은 여러분이 화내고 있는 그 표정과 말투, 또 여러분의 그 감정이 격해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전달하고 싶은 그 표현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싸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표출과 표현을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 대상과 시간과 방법적인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바깥으로 표출하신 분의 특징은 화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은 상대방에게 즉시 본인이 느낀 그 감정 그대로, 기분대로 확 쏟아버리는 그런 형이거든요. 자, 반면에 안으로 삭히는 형은 어때요? 그 대상이 나 자신에게 시간적으로는요, 계속 미루고 덮어두고 결국 그냥 쌓아놔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표출을 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인 밖으로 표출하든 안으로 쌓아놓든 간에 둘 다 결국은 본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표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적인 건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걸 먹었다 했을 때는 반응을 어떻게 하죠? 장이 빨리 판단을 해서 바로 설사를 통해서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우리 몸의 이 건강을 유지하는 면역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건 뭔가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온 거거든요. 짜증이 들어왔든 분노가 들어왔든 어떤 기분이 나쁜 뭔가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반드시 배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밖으로 표출하는 형처럼 그 즉시 상대방에게 이 표출할 거냐, 아니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안으로 그냥 내 안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둘 거냐, 이 둘 다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미 이제 화면에 띄워져서 아시겠지만, 자, 먹는 거는 우리가 대변, 소변, 이걸로 일단 배출이 되죠. 감정적인 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배출은 여러분들이 몸에서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정도: 땀, 눈물, 소리, 그리고 글. 낙서할 때도 좀 기분이 해소된다, 뭐 이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일단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땀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혹은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을 통해서 확 푸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눈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눈물 잘 흘리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릴 때부터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는 울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법 하나를 차단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좀 더 여자분들보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방법인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많이 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이지 않, 그냥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시원하게 우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소를 할 때는 우리 화장실을 갈 때는 혼자 있는 공간에 사잖아요. 똑같이 이 정서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차 안이라든가 또 혼자 방 안에라든가 어디 산속이라든가 가서 땀을 흘려도 좋고 눈물을 흘려도 좋고 그 다음에 샤우팅, 소리를 와 이렇게 질러버리는 것도 좋죠. 그래서 그때 그 떠올랐던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내 몸에서 나가는 그것들과 함께 배출해버리시면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다 배출이 되고 나면 아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자, 소리도 못 지르고 땀 흘릴 상황이나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그 하얀 백지를 꺼내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낙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생각들, 단어들, 뭐 욕도 상관없고요. 다 적으시면 돼요. 자, 적고 나서는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꾸깃꾸깃 잘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는데 받은 거는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 즉시 보낼 거냐 아니면 그냥 덮어둘 거냐.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대체로 사람들 살아오셨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서 시기적절하게 해소가 잘 되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생겼던 마음의 병들 또 깊게는 몸의 병까지 오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의 반응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여자분이셨는데 뭐 하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두통이 있는데 가보면 원인은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병명에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인 불명의 신체 증상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마음의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들,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이 내가 잘 극복을 하시면 병으로 오지 않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면 쌓여서 차곡차곡 이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게 적절하고 맞겠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를 한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써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전날은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저 스스로에게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저는 뭘 샀냐면 샌드백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 샌드백을 놔두고 다시 그런 화가 나는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걸 아이에게 풀지 않고 샌드백에다가 제가 막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제 주먹질도 하면서 땀을 좀 흘렸더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소리와 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아이에게 평소에 하던 대로 잘 대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 샌드백이 누가 됐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저의 샌드백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날 화나겠다 해서 내가 그 즉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표출은 따로 하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는 이 감정이 다 배출된 후에 해소된 후에 그때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이렇게 풀면 되는데 받을 때부터 좀 적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스트레스인데 이거를 10개로 확대해서 받는 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개의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하나로 축소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형이 건강한 면역력이 좋은 형일까요? 네, 축소형입니다. 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어도 확대형은 어때요? 그걸 더 확대시켜서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는 뭐든 못하는 아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대시켜가지고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형이 있고요. 축소형은 그 팩트만 보는 거죠. 왜 내가 이번에 안 됐을까? 분명히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앞에 확대형은 불안해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 축소하는 형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 정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존감이란 단어와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면역력을 높이시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다음 강의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면역력 높여야 돼는 알지만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2강 관점을 다양화시키고 3강 말에 필터링을 채우시고 4강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으냐, 확대로 받느냐, 축소로 받느냐 이 부분과 또 받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소하고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소의 감정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자, 정말 별거 아닌데 확 이게 폭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감정 온도계를 좀 보시면 그분들은 평소 온도가 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체온이 36.5도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의 이 온도가
36.5도면 딱 좋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분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몇 도 정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이 폭발하는 그 지점 100도라고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대체 한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확 폭발하는 이제 형이겠죠.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많죠. 예를 들면 누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끼어들기를 했다. 근데 평소 온도가 높으시면 어떨까요? 예, 바로 이제 따라갑니다. 보복 운전하러. 근데 평소에 내 감정 온도가 순수하고 여유가 있다. 그럼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바빠서 그래야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양보 좀 하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이한테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감정 온도가 평상시에 36.5도 이 언저리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좀 더 여유롭고 관대하게 세상을 대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다 차곡차곡 내 마음에 다 쌓아놨거나 그때그때 또 이렇게 표출해버려가지고 더 큰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평소 온도가 90도니까 10도만 높아져도, 누가 나를 조금만 불친절하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기분 나쁜 말 했을 때 바로 이게 나의 자존감까지 훼손하는 느낌이 받는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돼서, 아, 저 사람은 욱하는 성질, 잘 이런 화를 표출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에게 인식하게 되겠죠. 또 안으로 삭히는 경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또 혼자만 있고 싶고 이렇게 된 상태가 되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냐 못 푸냐, 제대로 이것을 해소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면에서 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갖고 계셔야 되는 심리적인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강의 중에 첫 번째로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평소에 스트레스 잘 푸시고 또 마음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들, 또 어려운 힘든 점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1강을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세상이 바꿔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세상을 바꾸긴 어렵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보시고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실천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배우신 내용에 대한 적용하시고 미션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확대형이었구나, 스트레스를 하나 받았는데 되게 그걸 확대해서 생각하는 형이었구나 생각하시면 축소하는 방법을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오늘 이걸 다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아, 축소를 시켜야겠구나 라고 일단 인지는 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이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나만의 해소법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내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배출할 거냐, 아니면 그것이 그때그때 올 때마다 어떤 샤우팅이나 어떤 뭐 샌드백이나 또 어떤 눈물로 이렇게 해소할 거냐, 이렇게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내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실천하고 있고, 그때그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방치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저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평탄하고 평소에 이렇게 안전하게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대인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또 한국인들은 분노가 많은 사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화낼 일도 많고 짜증날 일이 정말 많은 거 알지만 그 받은 것들을 잘 배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좀 재밌고 또 살만하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